그 용과 같이 파이브입니다. 부제는 꿈을 이루는 자인데요. 역대 스케일이라고 하죠. 등장인물이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기본적인 토대만 남겨두고 다 출연했어요. 그러니까 간략화, 좋게 말하면 간략화고 다 걷어냈어. 핵심 인물 중에서도 좀 티어 있는 애들 말고는 다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 그냥 메인 스토리 정도만 이해하시는 목적. 근데 뭐 이거를 그 목적으로 보시는 분이 계실까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작할게요. 우선 배경이 되는 스토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때는 2012년입니다. 그러니까 용과 같이 포가 2010년이었으니까 2년이 지난 상태인 거죠. 기본이 되는 배경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오사카 지역의 최대 세력이자 스토리상 주축이 되는 동성회 라이벌 조직이 있잖아요. 오미연합이라고. 그 오미연합의 7대 보스 쿠로사와가 말기암 판정을 받고 이제 투병 중인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밑에서 이제 차기 오야봉 자리를 두고 이제 8대죠. 8대가 되기 위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우선은 2인자 다카치조의 다카치가 있었고, 그리고 무톱하면서 강한 힘을 자랑하는 와타세조의 와타세, 그리고 이제 오사카 엔터계에 진출해서 이제 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오사카 흥업의 나오키, 이렇게 세 개의 부하 조직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력들이 서로를 막 견제하면서 균형을 좀 유지를 하고 있었어. 삼국지처럼 위초고처럼 이렇게 서로를 이게 누가를 치면 어쩌지 하면서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보스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2인자 다카치가 나고야에 출장을 갔다가 사고로 죽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던 두 조직이 술렁술렁 하는 거죠. 근데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다고는 해도 이게 이 두 직은 같은 식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막 칼을 꽂고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이거 명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내가 좀 뛰어난 지도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업적작 같은 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동성애 사냥이다라고 나옵니다. 예, 현재 그 오미랑 동성애가 좀 이렇게 5대 그 오미의 5대가 고다진이었잖아요. 그 용과 같이 극투 때 나오잖아. 그 어르신의 명으로 아슬아슬하게 이 동성애와 오미는 동맹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밑에서는 이 뭐 야쿠자가 사업가도 아니고 뭐 우리 전쟁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었어. 그런데 이제 7대 보스도 이제 약간 조금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 됐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고 밑에서는 야 우리 뭔가 보여줘야 된다 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행동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나고야에 출장 갔던 동성회 간부 아즈미라는 간부가 죽습니다. 아즈미 누군지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그냥 그런 사람 있다, 죽었다, 여기 이거 넘어가고. 그리고 중요한 게 홋카이도로 또 출장을 간 간부가 있는데 바로 마지마 고로입니다. 마지막 고로도 죽었다고 나와요. 예.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마지막 고로는 용과 같이 시리즈의 최고 인기 캐릭터잖아요. 예? 죽었다니 믿을 수가 없죠. 뭐 근데 뭐 실종이다, 행방이 묘연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사망이라고 신문에 납니다. 하여튼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자 다음은 동성회에 현재 오야봉으로 있는 도지마 다이고가 후쿠오카에 출장을 가서는 실종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상황이 안 좋죠. 예. 근데 고위 간부들이 전국 각지에서 사고가 나거나 사라졌잖아요. 나고야도 가고 홋카이도도 가고. 이게 왜 이러냐면 동성회에서도 지금 오미에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고 눈치를 채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세력들을 모아서 막 규합을 하려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는 이렇게 이제 우군이 많으니까 오미연합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마, 엄한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조직 부풀리기를 하려고 흩어졌던 건데 이게 막 각지로 갔던 조직원들이 이제 각계격파를 당한 거죠. 예. 자, 그럼 이야기가 시작하는데 후쿠오카에서 다이고가 실종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후쿠오카에는 누가 있냐면 키류가 택시 기사를 하고 있어요. 왜 택시 기사를 하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때 당시 오사카에서 하루카가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뒷바라지 하는데 좀 돈이 많이 드는가 봐.
그래서 키류가 지금까지는 얘가 뭘로 돈을 벌지 하는 걸 잘 못 보여주고 했었는데, 이제 생활 전선에서 직접 택시 기사를 하면서 이제 야쿠자가 아닌 이제 일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이고가 이제 실종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이고를 보좌하던 경호원 2명이 키류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경호원 2명이 누구냐면 모리나가와 아이자와라는 동성애 어째 보면 말단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경호하던 도지마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사라져 버렸거든. 그렇다 보니까 좀 난처해져 가지고 후쿠오카에서 도지마가 실종이 됐네. 근데 여기 또 키류가 있네 해서 혹시 키류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청하려고 찾아온 거죠. 그래서 키류가 상황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후쿠오카 조직과 동맹을 하려고 온 도지마가 사라지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오야마라고 하는 도지마의 비서가 6대 대행이라고 하는 다이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걸 이제 키류가 알게 돼요. 이게 사실은 전쟁을 원하던 세력이 오미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동성애에도 존재했구나라는 걸 키류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를 배신자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과 같이 5편은 그 기존 시리즈도 그렇지만 이 감춰진 흑막이 누구인지, 이 배신자가 누구인지 하는 게 메인 스토리입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 이 반전의 반전과 예상치 못한 전개가 이어져요. 기대하세요! 라고 하고 싶긴 한데 사실 저는 그 이 5편이 기존 시리즈 최악의 엔딩 중 하나였어요. 예. 그러니까는 뭐 그거는 하여튼 끝까지 보시면 압니다. 예, 제가 왜 용과 같이 5편이 시리즈 최악이라고 하는지는 보시면 아는데, 그 이 비서였던 6대 대행이 된 아오야마가 도지마가 이제 실종된 이후에 이제 후쿠오카와 이제 동맹을 하려던 게 아니라 오히려 뭐 전쟁을 통한 흡수 통일을 하려고 한다는 걸 이제 키류가 딱 알게 돼요. 그래서 키류가 직접 아오야마를 찾아가서 응징을 합니다. 四代目は人は殺さない情けのある男だって。誰に聞いた？それは誰に聞いたかって聞いてんだ。登場会の子さんの。俺はな、そんなに優しい人間じゃねえ。 지금까지 이제 동성애 간부가 죽거나 이 실종된 게 이 아오야마의 수작인가 하면서 막 추궁을 하는데, 이 아오야마가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하면서 다 그 사람이 시켜서 이런 거야 라고 하는데, 어디선가 총알이 뿅 하고 날라와서 아오야마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예. 아까 그 다이고의 경호원이었다는 부하 2명이 있다 했잖아. 그 중에 하나인 모리나가가 그 배신자를 총으로 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키류가 아니 네가 배신자라니? 그럼 아이자와는 어디 있어? 너희들 둘이서 같이 항상 둘이서 같이 다녔잖아. 그 콤비 아이자와는 어디 있어? 라고 말하니까 모리나가가 그 녀석은 어쩔 수 없었어.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고는 달아납니다. 그 키류는 사실 이제 야쿠자가 아니거든요. 그 자기가 이거 아오야마를 찾아온 것도 동성애랑 후쿠오카 조직이 막 서로 전쟁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막으려고 왔던 건데, 동성애 안에 이렇게 배신자가 많았나 하면서 생각에 빠지게 돼요. 그때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오사카 경찰의 세리자와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키류한테 뭐라고 하냐면 산에서 신원불명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아무래도 그 아이자와의 시신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도지마 다이고도 이제 실종이 됐고 이번 일을 해결할 사람은 너뿐이지 않겠어? 라고 해요. 그러니까 키류는 그 영업용 택시를 몰고 도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장소는 홋카이도의 어느 교도소로 넘어가게 되는데, 4편에서 보면은 마지막 고로의 의형제이자 주인공 중 하나였던 사에지마가 18명을 죽인 제명으로 이제 무기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명이 이제 4편에서 이제 오해가 살짝 풀렸죠. 그래서 이제 제명이 살인 미수, 상해, 뭐 탈옥 뭐 이런 걸로 바뀌어 가지고 남은 형량이 한 3년 정도 남아서 형기를 마저 복역하고 있는데, 이제 뭐 전작에서 2년이 흘렸으니까 이제 1년 정도 남은 상황인 거죠. 그러던 중에 사에지마가 깜빵 안에서 신문을 딱 받아보는데 마지막 고로가 홋카이도에서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바로 또 동성애 쪽에서도 편지가 날라오는데 너는 파문이다 라는 편지도 받게 돼요. 사실 이게 사회지만은 이제 사편 마지막에 보면 알듯이 그간의 그 공적을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남은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하면은 바로 이제 동성애 2인자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죽자마자 파문? 뭔가 이상하다 싶잖아요.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도소 안에 있던 수감자들이 이제 사회지마를 죽이려고 막 폭동이 일어나요. 이제 남은 형기는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뭐 어쩔 수 없이 사회지마는 또 살기 위해서 또 한 번 탈옥하게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잡히게 됩니다. 누구한테 잡히냐면 아까 말한 그 경찰 세리자와에게 잡히고 말아요. 근데 그 세리자와가 이런 말을 해. 지금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로 곳곳에서 피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리 경찰들 입장에선 조사에 한계가 있으니까 네가 야쿠자니까 좀 더 찾기 쉽지 않겠어? 사라진 모리나가를 잡는데 도움을 줬으면 한다 하면서 사회지마를 풀어줍니다. 예. 그래서 또 자기 의형제 마지막으로의 죽음도 의아하고 또 동성애 관련된 것도 또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도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다음은 오사카예요. 초반에 하루카가 이제 오사카에서 연습생,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하루카를 발굴해서 키우고 있던 박미려라고 하는 한국인으로 나오는데 이 여성이 자살로 위장된 살인을 당하게 돼요. 당시 박미려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자금을 누군가에게 빌려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누구다? 돈을 빌렸다 하면은 사채업자 아키야마랑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아키야마가 자기가 돈을 빌려준 박 사장이 죽었네? 돈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지? 하면서 이게 의아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박미래 사장이 죽기 전에 하루카의 데뷔 무대로 도쿄돔 콘서트를 준비 중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 제가 근데 여기서는 제가 진짜 설명할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웬만하면 진짜 잡다한 건 다 걷어내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도쿄돔이 그 수용 인원이 한 5만 명 돼요. 근데 무명의 신인 가수 데뷔 무대로 도쿄돔에서 콘서트를 연다? 이게 진짜 꿈을 쫓는 자죠. 예, 꿈을 이루려는 자. 예. 입장료가 무료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예. 하여튼 그거를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경쟁 회사인 이제 오사카 흥업이란 곳, 그러니까 엔터 쪽에서도 경쟁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계속 그동안 이제 하루카의 데뷔라든지 뭐 그런 걸 방해해 왔다는 걸 알게 돼요. 아까 그 오미 연합에 이제 후계 싸움을 하는 조직 중에서 오사카 엔터 쪽에 있는 사람이 있다 했죠.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조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박미려 사장이 죽은 거랑 이제 오사카 흥업 쪽이랑은 이제 연관이 없다는 거는 알게 돼. 하지만 오사카 흥업 쪽에서는 이제 모종의 이유로 이제 하루카의 콘서트 개최를 계속 못하게끔 방해한다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아키야마는 성공적인 죽은 박미려의 꿈이기도 했고 하루카의 꿈이기도 한 도쿄돔 콘서트 공연을 이뤄주기 위해서 하루카와 아키야마는 또 도쿄로 올라가게 돼요. 많이 올라가죠? 계속 올라갑니다. 자, 다음은 나고야인데 여기서는 이제 시나다 타쪼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제 신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심플하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마스크를 쓴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제 2천만 엔을 딱 제시하면서 자기 부탁을 좀 들어봐 달라라고 해요. 그 나고야는 이제 나고야 조직이라는 세력이 잡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근데 그 세력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그게 누군지 좀 알아봐 달라라고 하면서 의뢰를 하는데 사실 그 의뢰를 한 사람이 바로 실종된 줄 알았던 다이고였던 거예요. 다이고가 이제 나고야에 온 이유가 뭐냐면 동성애 측에 뭔가 배신자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가까운 지인들도 좀 믿을 수 없다. 정보가 너무 가까운 데서 샌다. 이렇게 느껴가지고는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 나고야로 온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하는데 알아낸 사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고야에는 나고야 조직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고 실제로는 그냥 이름만 빌린 자경단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 배후에 오미 연합이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래서 다이고는 오미 연합의 누군가가
배후에서 뭔가 수작질을 벌이고 있구나라는 걸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다이고랑 타쪼가 함께 이제 도쿄로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전국 각지의 인물들이 후쿠오카에서도 올라오고 나고야에서도 올라오고 홋카이도에서도 가고 하면서 도쿄로 모이게 되는데 여기까지 스토리를 보면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예. 제가 뭐 상당 부분 축약하기도 했고 뭐 등장 인물을 뭐 많이 배제하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구성이 좀 탄탄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용과 같이 5의 엔딩은 최악이다 라고 하냐면 이게 용과 같이라는 게임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흘러가면 용과 같이가 아니잖아요. 결말을 보시면 알게 돼요. 자, 일단은 사헤지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도쿄로 올라온 상황인 건데 이제 오사카 경찰이었던 이제 세리자와가 이제 모리나가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의뢰를 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막막하지. 지금까지 교도소에 있던 사람이 도쿄에 올라왔는데 모리나가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치트키를 씁니다. 누구냐? 예, 바로 꽃장수. 용과 같이에는 치트키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꽃장수, 하나는 노숙자. 원래는 노숙자랑 꽃장수가 원래 하나였어. 하나인데 어느 순간부터 좀 분리가 되더라고. 하여튼 꽃장수를 찾아가는데 꽃장수가 특징이 뭡니까? 꽃장수의 특징이 정보를 바로 주는 게 아니죠. 예. 일단은 싸움을 한번 시키잖아. 지하 격투장에서 싸움을 해서 이제 이기면은 자기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헤지마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죽은 줄 알았던 아이자와를 만나게 돼요. 분명 키류편에 보면은 이게 모리나가가 아이자와를 죽였다고 했고 또 그 뒤에 어느 뭐 시시니 산에서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아이자와 죽은 거 아닌가 했는데 살아 있는 거죠. 뭐 아마도 뭐 모리나가가 뭐 아이자와를 뭐 의형제고 하다 보니까는 뭐 죽일 수 없었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죽이려고 했는데 뭐 실패를 한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뭐 아이자와는 겨우 살아나가지고 자 모리나가한테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또 모리나가를 또 찾기 위해서 아이자와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헤지마가 이제 그 사연을 쭉 듣고 있더니 같이 의견이 맞잖아. 자기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래 너도 그렇구나. 야 우리 같이 모리나가 찾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기고 모리나가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라 이래요. 아니 사헤지마도 어딘지 몰라서 알려고 왔잖아. 자기도 몰라가지고 찾으려고 왔는데 나를 이기고 알아내 이래요. 이게 후반부로 가면서 이야기가 조금씩 꼬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아직 시작도 아닙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결국 둘이서 싸우는데 뭐 당연히 사헤지마가 이기겠죠. 最近の闘技場の戦いはつまらない対決ばかりだったからな。今日は数年ぶりに血が騒ぐような戦いを見せてもらったぜ。花屋。いいものを見せてもらった礼に、今日は特別にお前ら二人ともに森永の居場所を教えてやる。 이기니까 갑자기 꽃장수가 박수를 탁탁탁 하고 치면서 등장을 하더니 야 오랜만에 남자들의 뜨거운 싸움을 보았어. 좋아 너희 둘에게 모두 알려주지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리나가가 죽었다고 알려줘요. 이게 뭐 어찌 된 건가 싶잖아요. 예. 이 모리나가가 숨겨진 흑막은 아니더라도 뭐가 조금 높은 지위인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죽어버려요. 여기서 이게 어찌 된 건지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후 점점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냥 그러려냐고 다음은 이제 타쪼랑 아키야마로 이제 넘어오는데 사실 이제 키류랑 사헤지마는 이제 동성애와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미 연합가의 사건에 뭐 뛰어든다라는 게 이제 납득이 되는데 타쪼랑 아키야마 접점이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이어붙이냐면 갑자기 타쪼가 정보를 넣습니다. 뭐라고? 오미연합에서 하루카 콘서트가 열리면 하루카를 공격한다고? 타쪼는 하루카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또 오미연합에서 왜 하루카라는 무명 신인 가수를 공격하는지에 대해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누군지 알 수 없는 믿을 수 있는 소식통에 의해서 나온 정보다 라고 하면서 알게 돼요. 그냥 하루카를 공격해? 근데 하루카가 누구지? 하여튼 모르겠고 하여튼 하루카를 공격해? 오케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루카가 이제 콘서트장에서 공격을 당하면 안 되니까 내가 그 위약금을 전부 물어주고 콘서트를 중지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최 측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제 위약금을 주면서 그만하세요 하면 내 말 듣겠지 하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근데 돈이 없잖아. 타쪼는 3억엔이면 뭐 30억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 돈이 없을 때 누굴 찾아가냐? 그렇죠. 아키야마에게 찾아가서 돈을 빌리러 갔다라는 설정인 거예요. 자, 그렇죠. 예. 근데 뭐 지금까지 아키야마는 뭐 하루카를 보호하고 있었잖아. 근데 생판 모르는 남이 와가지고 하루카 콘서트를 누가 공격한다고? 하면서 이걸 조사해봐야겠군 하면서 두 사람이 뭉치게 되는 거죠. 아직입니다. 예, 이야기 아직이에요. 벌써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제 키류랑 사에지마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아볼 건데 그 방법이 뭐냐면 갑자기 뉴스 화면이 딱 나오는데 그 아까 말한 오사카 흥업의 실세 나오키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하루카 양의 콘서트가 중지되고 이제 저희 회사 신인그룹 뭐 누구누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로 이제 교체가 되기로 됐습니다라고 이제 뉴스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한번 광역 도발이죠. 이건 어째 보면은 뭐 이거를 그 뉴스를 본 주인공들은 핑이 빙빙빙빙빙 하면서 꽂히는 거죠. 저놈이구나. 저놈 잡아 죽이면 되는구나 하면서 좌표가 빡 찍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뭐 사이지마도 그렇고 키류도 그렇고 나머지 캐릭터들도 다 핑이 찍혔겠지만 또 한 명 핑이 찍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그 오미연합의 무투파라고 했던 세력의 이제 와타세라는 사람이 당연히 이제 뭐 오미연합에서 서열 2위도 죽었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보스가 되겠네라고 했는데 뭐야 저 오사카 흥업에 저 나오키 왜 이렇게 설치지 나대지 꼴 봤네 저놈 잡아야 되겠네 싶어서 핑이 꼽힌 거죠. 그 친구도. 근데 지금 나오키는 또 도쿄에 있잖아요. 그럼 어디를 치면 됩니까? 그놈이 마음에 안 들어. 저놈 잡아야 되겠어. 근데 저놈 도쿄에 있네? 그럼 본진이 비어있죠? 오사카 흥업은 오사카에 있을 거 아니야. 그쪽을 공격해가지고 이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어있는 본진은 놔두고 저놈이 핑을 저기서 찍네? 하니까 핑 찍힌 대로 달려갑니다. 막 전멸 쓰면서 막 뛰어가요. 그럼 잡으려고. 이게 무투파라서 전략이 좀 없나 봐. 이 친구는. 하여튼 이놈도 이제 도쿄로 올라오게 되면서 등장인물들은 다 이제 도쿄로 모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카무로초 힐즈 옥상에서 딱 4명이 모여요. 오미연합의 와타세랑 그리고 나오키 그리고 이제 동성애 쪽에서는 이제 키류랑 사에지마 이렇게 4명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근데 나오키가 이제 딱 사람들이 모이니까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죽은 박 사장은 마지마의 옛 부인이었어. 자, 넘어가요. 여기서 갑자기 의아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의의 라이벌이었어. 그래서 나는 박 사장의 꿈이었던 하루카의 도쿄돔 공연을 이루어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 오미연합의 누군가가 하루카를 공격한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막기 위해 콘서트를 못하게 했던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흑막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도 사실은 오미연합에 누군가 흑막이 있고 배신자가 있어서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흑막이 하루카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저지했던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나머지들이 좀 뻥이지잖아. 그래. 그리고 네 말은 알겠다. 그리고 네 말인데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뭐냐? 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싸워야 돼. 왜냐면 지금 흑막은 어디선가 우리 4명을 지켜보고 있어. 그놈도 핑이 찍혔을 거야. 내가 광역 도발했잖아. 그놈 머리에도 핑이 찍혔어. 그러니까 어디선가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막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너덜너덜해져서 피투성이 돼가지고 다 쓰러져서 딸피가 되면 그놈이 우리 막타치러 올 거야. 그러면 그놈이 누군지 알게 되겠지? 라고 하는 어이없는 작전을 얘기해요. 그 4명은 이제 서로 적이 아니야.
그네면 우리들 알고 보니 적인 줄 알았는데 적이 아니네 라고 모였어. 하지만 싸우자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작전이. 근데 싸웁니다. 왜냐면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이렇게 모였는데 피가 끓지 않으면 야쿠자가 아니지. 이런 사내들이 모였는데 우리 주먹 다짐하지 않으면 야쿠자가 아니라는 거야. 논리가. 하여튼 그렇게 싸워요. 한 두어 명 막 자빠지고 나머지 두 명도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건너편 건물에서 빵빵빵빵 하면서 총소리가 나는데 두 명은 다리를 맞고 두 명은 팔을 맞고 놀라운 총솜씨로 제압을 당해요. 와, 대단한 걸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총쏜 사람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맞네. 나는 일부러 그렇게 쏜 줄 알았어. 일부러 다리 빵빵 팔 빵빵 쏜 줄 알았는데 총을 들고 나오면서 야, 멀어서 잘 안 맞는구나. 근데 나만 즐거운가 봐, 이거. 나만 즐거운가 봐. 하여튼, 근데 누구냐면, 이거 누가 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쐈냐면, 바로 그 오사카 경찰이었던 세리자와가 총을 쏜 거였어요. 저 경찰이 왜 총을 쏘지? 라고 하는데, 그 총에 맞아서 누워있던 와타세가, 저놈은 경찰이 아니야. 저놈이 바로, 이 오미 연합의 7대 보스 쿠로사와야! 라고 말합니다. 잠시만, 이거 놀라는 것 같나? 이렇게 해야 되나? 하여튼 이제부터는 이제 쿠로사와라고 할게요. 그 죽기 직전에 이제 말기암 환자였던 오미 연합의 7대 보스가 사실은 흑막이었던 거예요. 이게 쿠로사와가 나와가지고 내가 왜 너희들을 죽이는지 아니? 하면서 일단은 자기 밑에 부하들부터 너는 이게 문제고 너는 이게 문제고라고 합니다.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뭐 7대 보스가 이제 뭐 말기암이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밑에서는 뭐 벌써부터 팔 때가 내가 하니 네가 하니 누가 팔 때니 하면서 막 아웅다웅 하는 게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와, 이게 이놈들을 내가 부활하고 싶어가지고 에이 하면서 그냥 다 조지려고 마음먹은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다이고가 등장을 해가지고는 이제 세리자와의 손에 모두 죽을 뻔한 상황에서 구해주는데 또 여기서 쿠로사와의 부하였던 놈이 등장해가지고는 다이고를 제압하고는 이제 세리자와와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까 그 오사카 흥업에 나오키랑 다이고가 이제 치명상을 입어서 이제 입원해서 수술을 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용과 같이 게임에서 뭐다? 현장에서 즉사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깨어난다. 하루 이틀 만에 걷는다. 이 공식이죠? 예. 뭐 총을 맞든 뭐를 맞든 일단 수술만 들어가면 다음날 걸어 다닌다. 이게 용과 같이란 세계관이에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는데 이제 나오키랑 키류 일행은 이제 오해가 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하루카가 이제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아까 뭐 콘서트 뭐 변경됐다고 했던 게 이제 다시 이제 하루카도 이제 콘서트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흑막 쪽에서 오미 연합 쪽에서 이제 하루카를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류랑 아키야마는 카무로초로 몰려오는 오미 연합의 부하들을 막고 타쭈오라고 있었잖아요. 나고야에 있던 그 친구는 원래 그 친구는 이제 야구 선수 출신이었거든. 그래서 네가 도쿄돔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도쿄돔에서 하루카를 저격하려고 하는 저격범을 네가 좀 찾아 하고 사에지마는 흑막이었죠. 예, 쿠로사와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각각 흩어져서 이제 개별 플레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나는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하루카에게 집착하지? 그러니까 뭐 알겠어요. 뭐 키류의 아킬레스 건인 거는 맞아. 예, 하루카가. 근데
뭐 그러려면 그럼 키류를 그냥 직접 죽여도 되는데 왜 하루카를 죽이니 많이 뭐 죽일 것도 아니면서 뭐 콘서트를 하면 죽이니 많이 할까 의아했거든. 이거 왜 그럴까 싶었는데 그 이유가 나오는 게 바로 마지마 고로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놀라는 척. 아니 놀라는 척. 가로 열고 안 놀람. 그게 쿠로사와는 이제 하루카를 빌미로 해가지고는 마지마한테 야 네가 애들 잡아 싸워 안 그러면 하루카 죽인다 막 하고 협박을 하니까 마지마 고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쿠로사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키류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키류짱이랑 친한 하루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드림 매치라고 하죠. 예. 이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이랑 잘 안 싸우잖아. 근데 그런 게 벌어지면은 와 드림 매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의형제였던 마지마랑 이제 사에지마가 싸우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 거죠.라고 하는데 이전작에서 많이 싸웠어. 이전작 뭐 호각을 다투는 서로 그런 사이인데 그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제 둘 다 이제 싸우다 보니까 지치잖아. 지쳐갖고 막 숨을 헐떡헐떡거리니까 이제 구경하던 이제 쿠로사와가 이제 내가 이제 막타 놓고 이제 경험치 내가 얻으면 되겠네 하면서 죽이려고 딱 하는데 그때 아까 타츠오라고 도쿄돔에 갔다 하는 친구 있었다 했잖아요. 그 친구가 늦지 않게 저격병을 처리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가지고 야 난다こいつまさか失敗したのかくそ 이거 보면 모르겠니? 우리는 그냥 싸웠던 거야. 누가 센지 보려고. 너는 끝났어! 라고 하니까 쿠로사와가 뭐야? 어이씨 뭐야? 언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할 때 그 총 맞은 2인조 그저께 총 맞고 치명상으로 병상에 누워 있었던 하지만 용과 같이 세계관에서 말했죠? 하루 이틀 지나면 낫는다고 낫진 않더라도 걷습니다. 서로 2인 삼각으로 언제 그렇게 친해졌는가 봐. 병상에서 둘이 바나나 나눠 먹으면서 친해졌는가 봐. 그래서 다이고랑 나오키랑 어깨동무 2인 삼각으로 어깨동무 하고는 와가지고는 에이 하면서 총을 쏴서 제압을 해요. 쿠로사와를. 그러니까 이제 쿠로사와가 이제 다 끝났나 싶은데 갑자기 막 피를 팍 토하더니 사실은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어. 다 이거는 시간 끌기였어. 라는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본진이 비었을 때 빈집을 털어야 되는데 왜 도쿄로 가냐 했죠? 지금 여기 보면은 모든 동성의 핵심 간부들이 이 카무로초에 모여 있잖아. 동성의 본진은 지금 비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때 누군가가 동성의 본진을 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급하게 키류 네가 지금 택시 기사 네가 택시 기사니까 잘 알잖아. 네가 빨리 가. 네 운전 잘하잖아. 하여튼 그래서 키류가 갑니다. 아유 좀 그렇다. 하여튼 그래서 키류가 이제 동성애로 갑니다. 동성애로 가는데 이미 입구에서부터 이제 부하 조직원들이 막 쓰러져 갖고 널브러져 있고 급하게 집무실로 가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탁 앉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이자와였어요. 부궁. 이펙트 좀 들어갔을라나? 미래에 내가 뭔가 좀 효과 같은 거 넣었겠지? 구궁 뭐 이런 거 했겠지? 키류가 아니 네가 왜 여기 있어? 라고 하니까 아이자와는 여기 왜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래요. 진짜 대사를 그렇게 쳐. 나도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는가 봐. 이제 쿠로사와가 왜 있는지 진짜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주는 게 나는 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노력해가지고 이 오미의 보스라는 직위까지 올라왔어. 근데 내가 죽기 직전에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이고는 뭐지?
아니 동성애 저 다이고란 놈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보스가 돼버리네. 아, 나 진짜 인정하기 싫다. 저거 그냥 부수고 싶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을 왜 벌이는 거지 싶잖아요. 자기 부하 조직들을 다 하나씩 죽이고 다 처리하고 키류랑 이제 다이고도 그렇고 뭐 사이지마도 죽여서 다 와해시켜 놓은 다음에 자기 아들을 모든 조직의 보스로 이제 올려놓고 이제 물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게 싫었어라고 해놓고는 또 자기도 그렇게 자기가 금수저가 되니까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었던 거였죠. 근데 일단은 말이랑 행동이랑 다른 거는 차치하고 나서부터 이게 그런 게, 자, 오미연합의 보스 아들이잖아. 근데 아무리 보스의 아들은 야쿠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오미라는 큰 조직의 보스인데 아무도 몰랐다? 아니, 그리고 그 아들이 라이벌 조직 동성애에 들어가서 그 조직의 보스를 경호하는 직위까지 갔는데도 아무도 몰랐다? 이게 반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용과 같이라는 게임이 뭐 원래 이런 게임이니까 저는 그래 합니다. 예. 해요. 근데 이게 이러니까 하는 말이지만 이게 초반에 보면은 모리나가 막 시신이 발견되고 이랬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뭐 아이자와가 뭐 쿠로사와의 아들이었다고 하면은 해결이 안 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예, 이게 둘이 뭐 알고 있었던 관계라면은 뭐 아이자와가 격투장 와가지고 뭐 사에지마랑 싸우고 했던 것도 어찌 보면 이게 이유가 좀 납득이 안 돼. 예, 논리로 따지자면. 근데 뭐 지금까지 이제 용과 같이 파이브를 함께하고 계신데 하여튼 그래서 결말로 이어지는데 아이자와랑 이제 키류와 이제 결투가 이제 마지막 피날레겠죠. 근데 이제 이미 아이자와는 이제 사이지마한테도 한번 진 전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당연히 키류한테 상대가 안 돼야 되지만 현재 지금 키류는 총상으로 인해서 복부에서 다량의 출혈을 하고 있다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투 장면이 옛날 영화인데 수라설희라고 있어. 약간 이렇게 눈 내리는 배경 같은 게 좀 비슷하긴 한데 하여튼 그런 장소에서 둘이 격투를 하게 되고 뭐 주인공이 아무리 뭐 총상으로 인해서 부상이라 하더라도 뭐 주인공 버프를 극복할 수는 없죠. 그러면서 아이자와가 먼저 쓰러지고 나서 키류도 연이어서 쓰러집니다. 근데 이 쓰러지는 게 아이자와한테 맞아서 쓰러지는 게 아니고 복부의 출혈 때문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게임이 끝이 났었어도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용과 같이 5편이 최악이라 했잖아. 시리즈 최악의 엔딩이라 그랬죠. 왜 그런지가 엔딩 이후에 오마케라고 하나요? 그때 나오는데 제작진이 뭐 정도를 모르는가 봐. 어디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지를 모르는가 봐.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말을 어떻게 내냐면 키류 가 이제 비틀비틀거리면서 다시 거리를 걸어요. 몸이 안 좋으면 119를 누를 수도 있잖아. 야쿠자는 이제 가후가 상하는가 봐. 119 부르는 게. 그래서 혼자서 막 피가 막 나는 배를 움켜잡고는 어딘지 모르는 길거리를 뚜벅뚜벅 걷다가 결국은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눈앞이 뿌옇게 흐려져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모습이 보여주는데 그 대형 전광판으로 이제 무명의 신인 가수 하루카의 콘서트를 막 구경하고 있어요. 이거를 TV에서도 해주는 건 아닌 것 같고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해줘요. 해주는데 그동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제 힘들게 성사된 콘서트잖아요. 꿈의 콘서트. 5만 관중의 응원 속에서 이제 데뷔곡 하나로 이제 1시간 반을 막 끌어나가고 있는데
노래가 한 곡, 노래가 한 두어 곡 있으면 모르겠다. 이거는 진짜로. 노래를, 뭐를 불렀길래 이거 노래 데뷔곡 하나밖에 없는데, 이 가수가 노래, 있겠죠. 하여튼, 커버곡 같은 거 하겠죠. 하여튼, 그래서 콘서트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굳이 이 친구가 일전에 일본의 슈퍼스타 K 비슷한 방송에 나가서 우승한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경연 때 했던 노래 같은 걸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으로 이루어진 이 꿈의 콘서트, 죽은 박사장의 꿈이었던, 그리고 하루카의 꿈이었던 이 콘서트장에서 후반부 공연이 시작될 쯤에 노래를 딱 한 곡 하더니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아이에게 아이돌이라는 거는 꿈과 같죠. 저는 그거를 해봤으니까 이제 은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대장을 뛰쳐나갑니다. 뛰어서. 응? 죽은 박사장의 꿈은 어찌 되는 거지? 그 위약금 3억에는 어찌 되는 거야? 그리고 하루카를 응원해왔던 이 5만 관중은 어찌 되는 거지? 하지만 하루카는 뛰어나갑니다. 왜? 어딜 가냐 하루카가 도대체. 그 어딘지 모를 키류가 쓰러져 있는 그 골목을 찾아가요. 하루카는 키류가 쓰러졌는지 어떤지, 지금 누구랑 싸웠는지 어떻는지, 다쳤는지 어떻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냥 정확하게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키류가 뭐지? 이건 꿈인가? 하니까 하루카가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서 게임은 끝이 나요. 이게 무슨 게임이 말을 네, 사실 이렇게 끝을 내려고 했어요. 진짜 기분이 이랬어요. 예. 근데 그래요. 끝. 行こう。私たちの夢の舞台に。私たちは今日、新ユニット、ドリームラインとしての第一歩を踏み出します。ドリームライン、夢の航路。私たちの歌を聴いてくれた皆さんのもとに、少しでも夢が運ばれていくことを願っています。聴いてください。ドリーム。私のこと